당신의 삶을 단숨에 흔들어 깨우는 진실이 있다. 매일같이 수만 번을 쉬는 숨이 당신을 젊게도 늙게도 만든다는 사실이다. 얕은 호흡으로는 평생을 달려도 늘 지치고 단 한 번의 단전 호흡으로는 잠든 힘이 깨어난다. 이것은 신비가 아니라 과학이며 오랜 도인들의 지혜가 오늘날 다시 증명되는 순간이다. 왜 99%의 사람들이 단전 호흡에 성공했는가? 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본능이자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인생 전체의 무게중심을 뒤집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 숨을 어디에 두느냐가 내일의 기운, 그리고 남은 삶의 궤적을 결정한다. 당신은 아직 가슴으로 헐떡이고 있는가? 아니면 단전으로 내려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호흡은 생명을 움직이는 가장 오래된 기술이자 몸과 마음을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 숨을 쉬지만 그 호흡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 가라앉는지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현대인의 호흡은 대개 가슴 윗부분과 어깨에 얹힌 채 짧고 급하다. 화면 앞에 오래 앉아 굳어진 자세, 끊임없는 알림과 촉박한 마감, 얕은 흉식 호흡을 습관으로 굳히는 생활 리듬이 뇌와 심장에 과부하를 준다. 그 결과 산소 교환은 체계적으로 비효율해지고 자율신경은 긴장 쪽으로 기울며 머리는 시피로해지고 가슴은 답답하며 심박은 미세하게 빨라진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에는 카페인으로 기운을 끌어올렸다가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숨이 가쁘고 생각이 흩어진다. 목과 어깨가 만성적으로 뻣뻣해지고 이갈이나 가슴 근막의 당김 같은 미세한 경보음이 하루 곳곳에서 울린다. 심리적으로는 사소한 자극에도 가볍게 놀라고 집중은 짧아지며 마음은 이유 없이 조급해진다. 기공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단지 근육과 폐의 문제가 아니다. 호흡은 생명력의 통화이기에 얕고 빠른 호흡은 길을 흩뜨리고 숨의 무게가 가슴 위에만 머물면 몸의 중심은 비어있는 그릇처럼 흔들린다. 반대로 숨이 깊고 안정적일수록 뇌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지고 심장은 필요한 만큼만 일하며 근육은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 균형을 회복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과제는 얼마나 많이 숨 쉬는가가 아니라 숨이 어디에 머무는가이다. 하루의 기운이 금세 바닥나는지, 걸음을 옮길 때 다리가 무겁고 말이 거칠어지는지, 한숨과 하품으로 균형을 맞추려 하는지 스스로의 신호를 듣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호흡의 본질을 되찾는 첫 문턱이며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문틈을 발견하는 통찰의 순간이다. 숨의 길을 바로 보는 자는 삶의 흐름을 바로 세운다. 숨이 흩어지면 기가 흩어지고 숨이 모이면 마음이 모이며 마음이 모이면 하루의 리듬이 다시 튼튼해진다. 이제 우리는 왜 같은 숨을 쉬어도 누구는 젊어지고 누구는 지치는가를 알기 시작한다. 숨의 질이 곧 삶의 질이기 때문이다. 옛사람들은 호흡을 기술로만 보지 않았다. 그들은 숨을 존재의 근간을 붙들어 매는 끈이라 여겼고 그 끈이 베어야 할 말뚝을 단전이라 불렀다. 도가에서는 하단전이라 하여 배꼽 아래 깊숙한 곳을 수련의 원점으로 삼았고 조선의 선비들은 그 자리를 기샘, 마음이 머무는 자리로 일컬었다. 왜 하필 그곳인가? 걷고 앉고 서고 눕는 모든 동작에서 몸의 중심은 아래로 가라앉을 때 비로소 안정된다. 중심은 단지 물리적 균형의 축을 넘어 의식의 무게중심까지 끌어내린다. 마음이 위로 떠 있으면 생각은 산란해지고 호흡은 짧아지며 판단은 경솔해진다. 반대로 마음이 아래로 귀환하면 시선이 길어지고 말이 절제되며 행동이 깊어진다. 이 귀환의 관문이 곧 하단전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공부의 첫머리를 글이나 검술 이전의 숨으로 삼았다. 기공의 전통에서 하복의 불씨를 지핀다는 말은 상징이 아니라 훈련의 질서를 뜻한다. 위로 치솟는 열기를 끌어내리고 산란한 기운을 모아 한 점으로 응결시키며 그 한 점으로부터 다시 전신을 적시는 순환을 연다. 이러한 질서는 약이나 음식, 체력 단련의 효과조차 받쳐준다. 뿌리가 깊을 때 가지가 크고 열매가 달다. 단전이 바로 그 뿌리다. 옛 선가의 좌선은 등을 곧게 세우고 꼬리뼈를 말아 올리며 아랫배를 느끼는 데서 시작되었다. 무도의 발도 또한 어깨가 아니라 허리와 배에서 일어나 검끝으로 전해졌다. 장인의 손놀림마저 단전이 중심을 잡을 때 미세한 떨림이 사라지고 호흡과 손목의 리듬이 맞아 떨어진다. 단전은 해부학적 좌표이면서 동시에 인식의 구조이다. 위쪽은 지휘하고
아래쪽은 지탱한다. 지위만 있고 지탱이 없으면 구호는 크고 성과는 없다. 지탱만 있고 지위가 없으면 둔중하기만 하다. 단전은 이 둘을 맞물리게 하는 연결토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공부가 막힐 때 글귀를 뒤적이지 않고 먼저 하복을 덮였다. 마음이 답답하면 말을 덜고 숨을 들여 아랫배에 앉혔다. 단전의 감각이 깨어나면 몸의 구조가 스스로 정렬되고 정렬이 안정감을 낳으며 안정감이 통찰의 문을 연다. 이 순환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 가장 분명하다. 문을 열고 닫을 때, 계단을 오를 때,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들을 때 숨이 위로 달아나지 않고 아래에 탓을 내리면 행동은 부드러워지고 기세는 단단해진다. 그 단단함은 힘을 과시하는 경직이 아니라 오래가는 유연함이다. 그러니 단전 호흡이 수많은 건강법보다 앞선다는 말은 다른 방법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방법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닥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약을 쓸 때도, 몸을 단련할 때도, 마음 공부를 할 때도 숨의 tet이 단전에 내려가 있어야 열이 머리로 치받지 않고 기운이 사소한 자극에 흩어지지 않으며 의지가 의욕 과잉으로 소모되지 않는다. 단전은 모으고 내리고 잠재우는 세 가지 작용의 중심인데, 모음은 정신을 한 곳에 모아 흩어짐을 거두는 일, 내림은 기세를 아래로 가져와 들뜸을 가라앉히는 일, 잠재움은 과한 반응을 쉬게 하여 필요할 때만 힘을 쓰게 하는 일이다. 이 질서가 서면 공부는 깊어지고 일상은 단정해진다. 그래서 스승들은 제자에게 먼저 단전의 귀를 열라고 가르쳤다. 귀를 연다는 말은 소리를 듣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부풀어 오름과 가라앉음, 따뜻함과 무게감을 듣는 능력을 키우라는 뜻이다. 들을 줄 알면 다스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으면 쓸 수 있다. 단전은 그 시작점이자 회기점이다. 숨이 거기서 시작되어 거기로 돌아오면 삶의 큰 파도 속에서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옛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한 지혜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첫 번째 원칙이다. 호흡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가 곧 몸의 운용 원리를 결정한다. 가슴과 어깨로 끌어올리는 흉식 호흡은 목 앞쪽의 사각근과 흉쇄 유돌근, 상부 승모근 같은 보조 호흡근을 과도하게 동원하며 흉곽의 윗부분만 들썩이게 한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얕은 호흡은 1회 환기량 대비 해부학적 사강의 비율을 키워 실제 폐포 환기는 줄이고, 상대적으로 과호흡 양상이 되어 이산화탄소가 과하게 배출되면 혈관은 알칼리 쪽으로 기울며 뇌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어 어지럼, 초조, 집중 저하를 부른다. 교감신경은 가속 페달처럼 붙잡히고 심박은 미세하게 들뜬 채 변동성은 낮아진다. 산소는 폐의 꼭대기를 스쳐 지나가고 중력의 영향으로 관류가 풍부한 하엽과의 환기 관류 일치는 깨진다. 그 결과 머리는 맑지 않고 흉곽 앞쪽은 뻣뻣해지며 어깨는 늘 솟아있고 허리는 빈 껍질처럼 중심을 잃는다. 반대로 단전호흡은 횡격막을 주연으로 세운다. 숨을 들이마실 때 돔 형태의 횡격막이 아래로 부드럽게 하강하며 갈비뼈 하부가 버킷 핸들 움직임으로 좌우 후방으로 열리고 복강 내 압력이 360도로 고르게 차오르면서 허리둘레까지 넓게 확장된다. 이때 복행근과 다혈근, 골반저근은 횡격막과 기랑이 아닌 협업을 이루어 척추 기립을 안정시키고 복압의 탄성 덕분에 요추는 힘들이지 않고 지지된다. 들숨의 하강 운동은 간과 장기에 미세한 마사지 효과를 주어 문맥 순환과 림프 흐름을 돕고 흉곽 내 압력 변화는 정맥 환류를 촉진해 심장에 돌아오는 피의 흐름을 규칙적으로 만든다. 무엇보다 폐의 하부와 뒤쪽, 즉 관류가 많은 구역으로 공기가 깊숙이 들어가면서 환기 관류비가 맞춰지고 산소 교환 효율이 높아진다. 코로 조용히 들이쉬면 부비동에서 생성되는 질산화물 신호가 기도 확장과 산소 해리 곡선의 유리한 이동을 도와 조직 산소화를 보탠다. 날숨은 서두르지 말고 길게 가라앉혀야 한다. 내쉼이 길어질수록 미주신경의 브레이크가 부드럽게 작동하여 심박 변동성이 회복되고 흥분한 교감신경의 고삐를 풀어준다. 이때 단전의 감각은 배를 밀어 올리는 억지가 아니다. 힘으로 배를 불룩하게 만드는 것은 겉근육의 과긴장일 뿐이며 진짜 단전 호흡은 횡격막이 내려가며 하복부가 자연히 부풀고 골반저가 미세히 동조해 내려앉는 생역학적 파동이다. 제대로 이루어지면 갈비뼈의 상부만 들리지 않고
하부 측 후방이 동시에 넓어지며 허리까지 숨결이 닿는 3차원 확장을 느끼게 된다. 이 확장은 움직임 전체를 바꾼다. 걷기에서는 발이 땅을 디딜 때 복압의 스프링이 몸통의 흔들림을 흡수해 보폭이 안정되고, 앉아 있을 때는 흉곽이 꺾이지 않아 목과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이 풀린다. 또한 CO2를 적절히 허용하는 호흡 패턴은 보어 효과를 통해 말초에서 산소 해리가 원활해지게 하여 많이 쉬었는데도 숨이 모자란 역설을 끝내준다. 요체는 깊이가 아니라 방향이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낮게, 더 세게가 아니라 더 고르게. 들숨이 하복으로 고요히 가라앉고 날숨이 길게 흘러나오며 그 사이에 미묘한 정지에 몸의 무게중심이 착지한다. 그때 뇌의 소음은 줄고 심장의 박동은 필요만큼만 일하며 흉곽은 갑옷이 아닌 벨로우즈처럼 유연해진다. 가슴 호흡은 에너지를 세게 만들고 단전 호흡은 에너지를 모이게 만든다. 위로 흩어지던 숨을 아래로 귀환시키는 이 전환이야말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도 전혀 다른 하루를 사는 가장 구체적이고도 재현 가능한 길이다. 숨과 마음은 하나의 끈으로 이어져 있으며 그 끈의 촉감은 호흡의 질감으로 가장 먼저 드러난다. 불안이 오르면 숨은 목구멍 가까이로 몰려 거칠고 짧아지고, 분노가 올라치면 가슴이 팽창하며 들숨이 들이받고, 슬픔이 깊어지면 날숨이 길어지되 힘이 빠져 길게 꺼진다. 이처럼 정서가 호흡을 물들인다면 역으로 호흡을 다스려 마음의 결을 바꾸는 일은 가장 직접적이고 재현 가능한 수단이다. 단전호흡은 마음을 아래로 귀환시키는 타치다. 하복부에서 시작해 하복부로 돌아오는 숨은 주위에 초점을 흩어지게 두지 않고 한 점에 머물게 하여 생각의 소음을 줄이고 신체 내부 감각을 또렷하게 한다. 이때의 또렷함은 자극에 예민해지는 과잉 경계가 아니라 배와 허리, 골반저까지 스미는 미묘한 팽창, 가라앉음, 온기의 변화를 세밀하게 듣는 감각, 즉 내향 감지의 정교하다. 내향 감지가 깨어나면 마음은 외부 사건에 즉각 끌려가지 않고 몸 안에서 생기는 작은 파문을 먼저 알아차린다. 파문을 먼저 보면 파도는 늦게 온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오래 하니는 분노가 불꽃으로 번지기 전에 가슴의 들뜸을 알아차리고, 불안이 이야기로 부풀기 전에 명치의 조임을 알아차리며, 슬픔이 무기력으로 가라앉기 전에 배의 냉기를 알아차린다. 알아차림은 곧 선택의 여지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한 호흡의 공간이 생기면 반사적인 말과 행동은 느려지고 신중함과 연민이 끼어들 틈이 열린다. 단전호흡의 핵심은 강한 집중이 아니라 넓은 집중이다. 아랫배 한 점에 마음을 두되 그 점에서 몸 전체로 퍼지는 온기와 무게, 미세한 리듬을 함께 포용한다. 이렇게 중심, 주변을 동시에 포섭하는 주의는 머리에 좁고 경직된 사고를 풀고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는 통찰을 돕는다. 들숨이 하강할 때 마음은 모아지고 날숨이 길어질 때 마음은 풀어진다. 모음과 풀어짐의 호흡 리듬이 균형을 이루면 마음은 위아래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에 맺힌다. 이 가운데가 곧 흔들림 없는 자리를 만든다. 단전의 등잔부를 떠올려보라. 들숨마다 불씨가 꺼질 듯 흔들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유리등을 씌우듯 지켜보고, 날숨마다 그 불씨가 조금 더 둥글고 따뜻해지도록 자리를 내준다. 상념이 몰려오면 쫓아내려 하지 않는다. 상념은 머리의 기운이 위로 달아올라 만든 수증기 같은 것이다. 수증기를 억지로 누르면 더 세게 치솟을 뿐 불씨를 안정시키면 저절로 매팀을 멈춘다. 그러니 단전호흡의 마음 공부는 생각을 없애는 훈련이 아니라 생각이 힘을 잃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공사다. 이 공사가 깊어지면 말의 호흡도 바뀐다. 문장을 던지기 전에 한 호흡이 먼저 가라앉고 타인의 말을 들을 때도 속으로 두세 호흡이 흘러간다. 그 사이에 성급함은 가라앉고 타인의 의도와 정서의 결이 귀에 들어온다. 집중 또한 억지로 붙잡는 노력이 아니라 머무를 곳이 분명한 상태가 된다. 배에 탓을 내린 주인은 스마트폰의 자극, 업무의 촉박함, 관계의 파동 속에서도 쉽게 끊기지 않는다. 마음은 바깥에서 밀려오는 파도보다 안에서 솟는 샘에 의해 길러질 때 비로소 자생력이 생긴다. 단전호흡은 그 샘의 수위를 안정시키는 기술이다. 들숨의 하강으로 샘을 채우고 날숨의 하강으로 넘침을 막는다. 이렇게 채우고 가라앉히는 순환이 자리 잡으면 마음의 온도는 낮지도 높지도 않은 미온을 유지한다. 미온의 마음은 명료하다. 격하지 않아도 단호하고 느려 보여도 결정은 정확하다.
끝내 호흡과 마음이 하나의 리듬으로 포개지면 우리는 기분에 끌려가는 삶에서 기운으로 이끄는 삶으로 건너선다. 이것이 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통해 몸을 지키는 길의 실제이며 단전 호흡이 단지 평온을 느끼게 하는 수준을 넘어 마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이유다. 옛사람들이 단전에서 기가 일어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미신이 아니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누구나 일상에서 기운이 좋다, 기가 빠졌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은 신체와 정신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원초적인 언어다. 기공의 관점에서 보면 단전 호흡을 통해 숨을 아래로 내릴 때 몸은 더 이상 단순한 산소 교환만 일으키지 않는다. 행경막의 하강과 복부 팽창이 장기를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혈액순환과 림프 흐름이 원활해지고 그 과정에서 따뜻한 열이 하복부를 중심으로 퍼져나간다. 이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균형 회복과 말초 혈류 개선이 만들어내는 실제 생리적 현상이다. 동시에 뇌에서는 알파파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알파파는 집중과 평온, 창의적 사고가 싹트는 뇌파이며 단전 호흡은 의식적으로 이 상태를 길어 올리는 문을 연다. 단전은 단지 배꼽 아래 한 지점이 아니라 몸의 중심이자 균형의 뿌리다. 사람이 걸을 때도 앉을 때도 힘을 쓸 때도 결국 중심은 단전에서 시작된다. 일본 부도에서 하라를 세워라라는 구호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깨나 팔에서 뿜어내는 힘은 순간적이지만 배에서 우러나오는 힘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는다. 단전 호흡이 깊어지면 이 에너지가 모아지고 모아진 에너지는 다시 사지와 머리로 퍼져나간다. 그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기운은 하나로 응집되고 응집된 기운은 몸의 체온, 근육의 탄성, 마음의 집중을 동시에 바꾸어 놓는다. 이러한 기운의 작용은 단순한 체력 향상을 넘어 삶 전체의 질서를 바꾼다. 얕은 호흡은 기운을 흩어지게 하고 기운이 흩어지면 생각도 산만해지고 감정도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깊은 호흡은 기운을 단전에 모으고 기운이 모이면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으며 몸은 안정된 중심을 되찾는다. 단전에서 일어나는 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운이야말로 오래 지속되는 힘의 원천이다. 이렇게 숨과 함께 피어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단전호흡의 두 번째 비밀이며 옛사람들이 말한 생명의 뿌리의 진짜 의미이다. 노화는 달력이 아니라 생리적 파열음의 총합이다.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와 미세 염증에 닳고 혈관은 유순함을 잃어 굳어지며 자율신경의 리듬은 새벽의 고요를 잃고 불규칙해진다. 단전 호흡은 이 흐름의 방향을 서서히 되돌리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체계적인 개입이다. 들숨이 하복으로 고요히 하강할 때 행경막의 펌프가 규칙적으로 가동되어 흉곽내압과 복강내압의 리듬이 만들어지고 이 리듬은 정맥 환류와 림프 흐름을 촉진해 말초의 노폐물과 염증 매개체가 고여 늙어가는 것을 막는다. 날숨이 길게 가라앉을수록 미주신경의 브레이크가 부드럽게 걸려 심박 변동성이 회복되고 바로 리플렉스 감수성이 높아지며 교감신경의 과속은 이완의 궤도로 옮겨 탄다. 이때 혈관 내피는 질산화물 신호를 넉넉히 내어 말단까지 미세 순환을 열고 조직 산소화가 고르게 이루어져 미토콘드리아는 무리한 과열 없이 효율을 높인다. 안정된 호흡 리듬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흥분을 시켜 코르티솔의 일중곡선을 본자리로 돌려놓고 밤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매끄럽게 솟아 깊은 수면의 비율을 늘린다. 깊은 잠 속에서 글림프 배수는 뇌의 대사 부산물을 정돈하니 아침의 맑음이 누적되며 신경노쇠의 경사가 완만해진다. 하복에 모이는 따뜻한 열기는 장기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장운동을 돕고 장뇌축의 염증 신호를 낮추며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당화의 거친 손길을 더디게 만든다. 미세 염증이 꺼지면 C 반응 단백 같은 지표가 낮아지고 염증 유도성 활성산소의 과잉 생성이 가라앉아 텔로미어의 마모 속도 또한 완만해진다. 단전 호흡의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고르게이고 크게가 아니라 낮게다. 하복으로 내리는 들숨과 길게 가라앉는 날숨, 그 사이 정지의 한순간에 자율신경이 재동기화되고 에너지 대사는 흥분 소모에서 회복 축적으로 전환된다. 몸은 열을 아래에 간직하고 머리는 서늘해지니 얼굴의 긴장이 부드러워지고 어깨의 돌기 같은 경직이 풀리며 관절의 가동 범위가 성가신 통증 없이 넓어진다.
오래한 수련자는 아침 맥박이 낮고 안정적이며 호흡수는 덜 쓰고도 더 멀리 간다. 걷기와 일하기, 생각하기의 원가가 내려가니 하루의 총 피로량이 줄고 줄어든 피로가 다시 호흡을 더 매끄럽게 한다. 이렇게 상승하는 순환이 곧 늙음의 속도를 늦추는 기술이다. 약과 보조제는 방향을 정해주지 못하지만 단전호흡은 몸 전체에 메트로놈을 맞춘다. 메트로놈이 맞으면 혈압은 튀지 않고 혈당의 곡선은 매끈해지며 수면은 깊어지고 회복은 계획이 아니라 일상이 된다. 결국 노화는 시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되찾는 일이고 단전호흡은 그 리듬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단전호흡이 깊어질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는 성급함에서 안정으로, 반사적 반응에서 자발적 선택으로 옮겨 탄다. 숨의 간격이 넓어지면 시간의 감각이 넓어지고 사건과 나 사이에 한 호흡의 여백이 생긴다. 이 여백이 바로 분노가 언어로 번지기 전, 불안이 상상으로 증폭되기 전, 욕망이 충동으로 변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현명함의 창이다. 회의에서 누군가의 말이 거슬릴 때도 바로 반박하지 않고 들숨을 단전에 내려 말의 무게를 가늠하며 메시지나 댓글의 자극적 문구 앞에서도 날숨을 길게 흘려 반응 대신 방향을 고른다. 아이의 울음, 거래의 지연, 교통체증 같은 일상적 파도에도 가슴이 먼저 들뜨지 않고 하복의 무게가 먼저 자리를 잡는다. 이 안정은 소극적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 느림이다.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할 필요 없는 일을 과감히 지우고 중요한 일의 순서를 분명히 세우는 결단이다. 숨이 아래서 시작되면 목소리도 아래서 울리고 말은 짧아지되 의미는 선명해진다. 경청이 쉬워지고 상대의 감정결이 귀에 들어오며 충돌은 논쟁이 아닌 조율로 바뀐다. 리더십의 기세도 바뀐다. 어깨로 힘을 세우던 존재감이 배의 고요한 중력으로 바뀌어 공간을 소란이 아니라 안정으로 지휘한다. 집중은 억지로 붙잡는 힘이 아닌 머무를 곳이 분명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일의 리듬, 시작, 유지, 마무리 이 끊기지 않는다. 도파민을 쫓는 산만한 미세 보상 루프 대신 한 호흡의 간격으로 신호 행동, 보상 회로를 재배선하여 장기 보상의 주의를 얻는다. 결과적으로 성취는 커지고 소모는 줄며 성취가 커질수록 오만이 아닌 감사가 자란다. 숨의 온도는 마음의 온도를 닮아 과열된 열정은 품위 있는 열기로 숙성되고 차가운 냉소는 선명한 분별로 정제된다. 실수나 실패를 대하는 태도도 바뀐다. 숨을 내리며 실패의 감각을 몸에서 먼저 해소하고 머리로는 원인을, 발로는 다음 한 걸음을 찾는다. 이때의 단호함은 강경함이 아니라 유연함이며 유연함이 오래가는 힘이다. 마침내 호흡은 하루의 작동 원칙이 된다. 아침에 호흡으로 하루의 중심을 세우고 낮엔 갈등과 피로의 파도 사이마다 한 호흡을 심어 리듬을 복구하며 저녁엔 날숨으로 남은 흥분을 거두어 다음 날의 여유를 예금한다. 이렇게 숨이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관계를 바꾸며 관계가 환경을 바꿀 때 우리는 기분에 끌려가는 삶에서 기운으로 이끄는 삶으로 건너간다. 하단전이란 단지 배꼽 아래 어느 한 점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인체의 역학과 신경생리, 정서 조절이 결절처럼 모이는 실제의 중심이다. 몸의 무게중심은 골반 인근에 놓이며 이 축이 안정될 때 척추의 주체들은 위아래로 고르게 적층되고 흉곽은 자유롭게 호흡하며 사지는 과잉 보상 없이 움직인다. 행경막의 하강으로 형성되는 복압은 복행근, 다혈근, 골반저근과 삼중협업을 이루어 요추를 탄성으로 지지하는 내부 코르셋을 만든다. 이때 하복부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부풀어 오름과 가라앉음은 겉근육의 과장된 힘이 아니라 360도 압력 분산이 만드는 깊은 안정감의 촉감이다. 구조적 중심이 이렇게 세워지면 균형 감각은 발바닥의 기계 수용기, 발허리, 뒤꿈치, 엄지새끼 발가락 기둥에서 올라오는 정보와 전정계 시각계의 신호를 척수 손회, 뇌간에서 통합해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하단전이 생명의 뿌리라 불리는 데에는 신경계의 이유도 겹친다. 복부에는 장신경계라 불리는 거대한 신경망이 퍼져 있고 미주신경의 방대한 들신호가 이 장뇌축을 통해 시상하부와 변연계, 섬엽피질로 감정의 기미와 내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한다. 우리는 이를 내양 감지로 체감한다.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감각, 명치의 조임이 풀리는 감각,
골반저가 미세히 내려앉는 감각은 모두 이 신경회로가 안정으로 기울며 교감, 부교감의 힘겨루기를 평화롭게 만드는 징후다. 호흡이 하복으로 내려가면 복강 내 장기들은 리드미컬한 마사지 자극을 받아 장운동과 미세 순환이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화학적 신호는 다시 미주신경을 타고 올라 마음의 온도를 낮춘다. 그래서 단전은 힘을 내는 곳이자 힘을 거두는 곳이다. 힘을 내는 곳이라는 말은 발, 둔부, 코어의 순차적 구동이 단전에서 시작되어 사지 끝으로 파도처럼 전달된다는 뜻이고, 힘을 거두는 곳이라는 말은 외부 자극에 들뜬 흥분을 하복의 무게로 받아내어 과잉 반응을 끊는 브레이크가 여기서 작동한다는 뜻이다. 근막의 관점에서도 하단전은 앞선, 뒤선, 측선의 긴장선을 교차 연결하는 결절이다. 흉요근막은 횡격막의 뒤쪽 가장자리와 요추, 장골능을 이어 척추 안정과 호흡을 결속시키고, 장요근은 숨의 하강과 함께 길이를 회복해 골반과 흉곽을 같은 면에 놓이게 한다. 이렇게 구조, 신경, 근막의 삼박자가 맞춰질 때 하복부에 따뜻함이 퍼지고, 이 온기는 단지 체온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다는 신경학적 메시지로서 마음을 설득한다. 결국 하단전의 과학적 의미는 명료하다. 중력의 흐름을 받아 땅에 흘러내리게 하는 역학의 중심, 내부 상태를 맑게 읽고 진정 신호를 올리는 신경의 중심, 움직임의 파동을 모아보내는 근막의 중심, 이 세 중심이 한자리에서 공명하는 곳이 바로 단전이다. 그러니 숨을 그곳으로 내리는 일은 철학적 은유가 아니라 인체 시스템 전체를 낮고 넓은 안정으로 재동기화하는 현실적 기술이며, 이 기술이 익어갈수록 우리는 힘을 덜 쓰고도 더 멀리 가는 생체 효율과 오래가는 마음의 평형을 얻게 된다. 단전호흡은 몸의 수치와 마음의 상처를 동시에 다루는 드문 길이다. 하복으로 가라앉는 들숨과 길게 흘러내리는 날숨이 자율신경의 저울을 바로 세우면 교감신경의 과속은 부드럽게 늦춰지고 미주신경의 회복회로가 켜지며 그 즉시 혈관은 이완하고 말초 순환이 열려 손끝과 발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도달한다. 이 리듬이 안정되면 혈압은 찬없이 낮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하루 10-15분의 꾸준한 수련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내려가며 심박 변동성 MSSD는 회복의 폭을 넓힌다. 당대사 또한 고르게 변한다. 얕은 과호흡이 만든 이산화탄소 부족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분비가 가라앉자 인슐린 감수성이 서서히 돌아오고 식후 급등하던 혈당의 스파이크가 낮아지며 야간 저혈당의 롤러코스터도 잠잠해진다. 밤이 오면 호흡에 느린 진폭이 송과선의 신호를 정돈해 멜라토닌 분비가 제자리를 찾고 수면 구조는 얕은 N1, N2에서 깊은 서파 수면으로 내려가 꿈자리만 소란스럽던 렘 또한 온화한 길이를 찾는다. 깊은 잠 동안 글림프 배수는 뇌 속 노폐물을 걷어내고 아침의 맑음이 누적되어 기억과 주의의 날이 선다. 전신의 미세 염증은 호흡의 브레이크와 함께 꺼진다. 복부의 리드미컬한 마사지가 장 뇌축의 염증 신호를 낮추고 콜린성 항염 경로가 켜지면서 과열된 면역 반응이 가라앉아 관절의 묵직함, 근막의 둔통, 두피의 조임 같은 보이지 않는 염증의 언어들이 줄어든다. 호흡은 숫자만 고치지 않는다. 마음의 상처에도 기를 낸다. 단전에서 시작해 단전으로 돌아오는 주의의 고리는 변연계의 과흥분을 가라앉히고 섬엽피질의 내양 감지를 밝히며 전전두엽의 조절이 다시 효력을 얻도록 돕는다. 그 결과 과거의 후회가 재생산하는 반추가 느슨해지고 미래의 불안을 부풀리던 파국화가 힘을 잃는다. 상실과 분노, 죄책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한 호흡의 여백이 먼저 생겨 감정은 사실에 붙고 말은 필요만큼만 길어진다. 임상에서 만난 노부부의 사례는 상징적이다. 은퇴 후 급격히 혈압이 오른 남편과 돌봄으로 잠을 잃은 아내가 아침과 저녁 12분씩 단전 호흡을 붙들자 석 주가 지나 남편의 혈압은 약 용량을 줄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아내의 수면은 뒤척임이 줄며 꿈자리에 소란이 잦아들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시선 사이에서 다시 미소가 오갔다. 수치의 변화만큼 중요한 것은 관계의 온도다. 단전 호흡은 치료를 대체하려 들지 않지만 치료가 제 힘을 다하도록 바닥을 깔아준다. 약과 식이, 운동과 상담이 각자의 섬처럼 흩어져 있을 때 호흡은 그 섬들을 잇는 다리가 되어 전신의 리듬을 한 박자로 맞춘다. 하복으로 내리는 한숨이 과한 경계의 볼륨을 낮추고
길어진 날숨이 내면의 든든한 바닥을 두껍게 쌓는다. 결국 치유는 사건이 아니라 리듬이다. 단전 호흡은 그 리듬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다시 세워 몸의 지표를 고르고 마음의 상처를 얇게 만들어 삼체의 탄성을 회복시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도구다. 단전 호흡이 삶을 바꾸는 길이 되려면 특별한 도장이나 긴 의식이 아니라 하루 곳곳에 숨의 텟을 씹는 지혜가 먼저다. 아침에는 눈꺼풀을 번쩍 들어 올리기 전에 어둠 속에서 하늘과 땅을 가르는 첫 숨을 배 아래로 가만히 내린다. 등은 바닥에 고르게 붙이고 골반을 미세하게 말아 꼬리뼈를 세워 허리에 불필요한 아치를 낮추며 손을 아랫배의 폭에 고요한 부풀어 오름과 가라앉음을 듣는다. 들숨은 낮고 얕지 않게, 그러나 과장하지 말고, 날숨은 힘주어 밀어내지 말고 길이만 더해 고요히 가라앉힌다. 아랫배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스미면 눈을 뜨되 번쩍 일어나지 않고 누운 자리에서 옆으로 돌아앉아 척추를 길게 세운 뒤 두세 번 더 숨을 내리며 몸의 무게중심이 단전에 착지하는 느낌을 확인한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그 자체로 기세가 덜 흩어진다. 세수를 하며 물이 이마에서 턱으로 흘러내릴 때 숨은 가슴에서 배로 흘러내리고 차를 우리는 동안 김이 오르는 리듬에 맞추어 들숨을 2박, 날숨을 3박으로 늘려 미주신경의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켠다. 출근길의 걸음에서는 발바닥의 새기둥, 뒤꿈치, 엄지, 새끼발가락을 바닥에 차례로 도장 찍듯 느끼며 숨과 보폭을 맞춘다. 처음에는 2걸음 들이쉬고 2걸음 내쉬는 균형으로 시작하여 단전의 온기가 자리를 잡으면 3걸음 들이쉬고 4걸음 내쉬는 느긋한 파도로 옮겨 탄다. 계단을 오를 때는 허벅지로만 밀지 말고 발바닥에서 골반, 단전, 가슴, 정수리로 이어지는 하나의 줄을 세워 들숨의 하강과 함께 몸통이 먼저 올라가고 다리는 뒤따르게 한다. 앉는 시간은 호흡이 가장 쉽게 위로 달아나는 때다. 의자 깊숙이 엉덩뼈를 세워 앉고 갈비뼈 아래 가장자리에 엄지와 검지를 대어 들숨마다 좌우 후방으로 넓어지는 감각이 살아있는지 스스로 채점한다. 이메일을 열기 전, 회의를 시작하기 전, 전화를 받기 전, 문서의 첫 문장을 치기 전 같은 경계마다 한 호흡을 단전에 내려 여백을 만든다. 이 한 호흡이 쌓이면 말은 짧아지고 의미는 선명해지며 판단은 느려 보이되 정확해진다. 스트레스의 물결이 가슴을 두드릴 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말고 상체를 조금 앞으로 기울여 하복을 길게 만들어준다. 혀끝을 윗잇몸 뒤에 살짝 얹어 턱의 긴장을 풀고 숨을 코끝에서 시작해 명치의 문턱을 지나 아랫배로 받아내듯 들이쉬고 날숨은 어깨를 통하지 않고 골반저까지 미끄러지듯 내려보낸다. 숨결이 거칠어지면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낮게를 기억한다. 말끝이 날카로워질 때는 상대의 음성 사이사이에 내 숨에 쉼표를 박아넣어 속도를 줄이고 듣는 동안에는 시선을 단전 높이에 내려 상대의 말이 가슴에서 부딪히지 않게 한다. 이동 중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짧은 시간, 신호등이 바뀌는 틈, 검색창을 여는 순간 등을 숨의 타트로 삼아 미세 루틴을 씹는다. 코끝으로 들이마신 공기가 쇄골 아래로 내려앉는 것을 확인하고 하복이 미세하게 불어나며 허리둘레 전체로 넓어지는 3차원 확장을 듣고 날숨이 길어질수록 복압이 급히 빠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지켜준다. 점심 뒤에 몰려오는 졸음과 무기력에는 의자 끝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넓게 붙이고 들숨 4박, 숨멈춤 1박, 날숨 6박으로 5사이클만 돌려도 머리에 열이 식고 배의 온기가 되살아난다. 오후에 밀린 일정을 만날 때는 할 일 목록을 고치기보다 우선순위를 한 호흡에 실어 정렬한다. 들숨에 하나만 세우고 날숨에 나머지를 내려놓는 식으로 단전의 무게가 가벼운 항목부터 자연히 밀어낸다. 이동이 적은 날에도 몸은 움직임을 원한다. 서서 컴퓨터를 볼 때는 발의 중심을 앞뒤로 천천히 1cm씩 옮기며 들숨 뒤꿈치, 날숨 앞꿈치로 매칭해 허리와 목의 정렬을 확인한다. 해가 기울면 하루의 남은 기세를 아래로 모아두어야 밤이 깊어진다. 집 문 앞에서 숨을 2번 내리고 들어서며 씻는 동안에는 물의 온기가 하복으로 스며드는 상상을 더해 온도와 호흡을 합친다. 잠자리에 누워서는 등을 길게 늘어뜨리고 배 위에 손을 얹어 날숨의 길이를 들숨보다 1~2박 더 길게 가져가되 억지로 길게 끌지 않고 가라앉는다는 감각만 또렷이 한다. 생각이 몰려오면 싸우지 말고
혀 끝을 다시 윗잇몸에 얹어 혀, 턱, 목의 긴장을 풀고 배의 따뜻함이 손바닥을 데우는데 주의를 머물게 한다. 꿈자리가 잦은 이는 새벽에 깨더라도 실패로 여기지 말고 한 사이클만 골라 조용히 돌린다. 수련의 단단함은 일기의 기록에서도 잘한다. 시간과 횟수를 경쟁하듯 적지 말고 오늘 어디에서 숨이 달아났는지, 어디에서 잘 붙들렸는지, 어느 순간 아랫배의 온기가 길게 머물렀는지 한 줄만 남긴다. 그 한 줄이 다음 날의 손잡이가 된다. 도구를 쓰고 싶다면 타이머보다 환경이 먼저다. 조용한 구석, 무릎 아래 얇은 방석, 허리를 세워주는 의자 하나면 충분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숨은 돈이 들지 않지만 시간의 이자를 낳는다. 아침에 5분이 낮의 흔들림을 줄이고 낮에 3번의 한 호흡이 저녁의 피로를 가볍게 하며 밤에 12분이 다음 날의 맑음을 예금한다. 이렇게 작은 때들이 하루의 초입과 중간과 끝에 박히면 약과 운동과 공부는 제 힘을 얻고 관계의 온도는 무르익고 선택은 경솔함을 벗어난다. 단전 호흡은 병을 고치려는 조급함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다스리는 주권을 회복하는 기술이다. 숨이 아래로 모이면 마음이 중심을 얻고 마음이 중심을 얻으면 하루가 방향을 얻는다. 결국 우리는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조용히 안으로 귀환하는 길을 배운다. 작은 숨이 큰 삶을 만든다는 말은 미신이 아니라 경험 법칙이다. 오늘 밤 단 한 번의 길고 낮은 날숨으로 그 법칙을 시작하고 내일 아침 단 한 번의 부드러운 들숨으로 그 법칙을 이어가라. 그렇게 하루가 주가 계절이 바뀌는 동안 단전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당신의 삶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멀리 오래 아름답게 나아간다. 숨은 우리를 태어나게 한 첫 울음이자 세상을 떠날 때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 사이의 모든 순간은 결국 호흡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단전 호흡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시 세우고 인생을 새롭게 짓는 뿌리의 기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작은 숨 하나가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느끼셨다면 지금 당장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일의 기운을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이곳은 숨의 지혜, 더 깊은 호흡의 길과 더 큰 삶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호흡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이제 오늘도 고요히 숨을 내쉬며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숨쉬고 있다.